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결국엔 헤어지는 커플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한 커플의 싸우는 모습만 봐도 그들이 나중에 헤어지게 될지 무려 91%의 정확도로 맞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부부심리학과의 대가인 가트맨 박사의 이야기예요. 가트맨 박사는 오랜 시간 동안 수천 쌍의 커플들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들 중엔 시간이 지나 결국 헤어지게 된 커플들도 있었죠. 박사는 이들을 분석해 4가지 유형으로 싸우는 커플은 10중 8구 헤어진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넌 어떻게 그것도 못하냐? 비판 아닌 비판.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때론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땐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유독 처음부터 비난으로 시작해 갈등을 싸움으로 키우는 커플들이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늦었어? 기다렸잖아가 아니라 아니 네가 뭐가 바쁘다고 늦어? 같이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너는 뭐 잘하는 줄 알아? 잘못된 방어. 물론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걸 받아치는 방법도 중요해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을 적당히 마무리할 수도 아니면 싸움을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죠. 지나치게 방어적인 표현은 싸움을 단번에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상대가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나무랄 때 너는 뭐 안 늦은 줄 알아? 라고 대답한다면 다음 대화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가시죠. 세 번째, 그래 아주 대단한 일 하셨어요. 비꼬기. 단순한 비난보다 사람을 더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죠. 바로 비꼬기예요. 이 비꼬기는 보통 이름을 부르거나 상대방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야 정현수 아주 대단혀 이렇게요. 이 방식을 쓰는 순간 싸움은 잘잘못을 따지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공격하고 상처 입히는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좀 그만해 알았다니까. 회피. 누구나 싸움이 빨리 끝나길 원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싸움이라면 대화를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하는 법이죠. 하지만 이 과정이 피곤하고 짜증나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참 싸우고 있는데 야 그만해 알겠어 하고 자리를 떠나거나 입을 꾹 다물고 못 들은 척 한다면 싸움은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결코 해결할 수는 없죠. 싸움도 올바른 방식으로. 싸우는 동안 이 4가지 모습들을 보여준 커플들은 다들 오래가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이렇게 싸우고 계신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트맨 박사가 알려준 이별을 막는 대화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게요. 한시가 급하다고요? 그럼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선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차근차근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서로의 애착 유형이에요. 커플의 싸움은 갈등에서, 갈등은 애착에서 오거든요. 애착 유형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증명된 가장 과학적인 연애 심리 분석이에요. 얼마나 정확하냐면 커플의 애착 유형만 알아도 평소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에요. 매번 같은 이유로 연애를 실패한다면 연인과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싸운다면 좀 더 안정적인 연애를 꿈꾼다면 이전 영상 연애 유형 3가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애인의 지루한 말도 끝까지 들어줘야 하는 이유. A양은 애인을 많이 좋아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상대방의 기분을 잘 맞춰주려고 하죠. 애인이 신나서 조잘조잘 떠들어대는 날에는 끝까지 들어주고 리액션도 해주고 애인의 표정이 어두운 날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애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 거니까요. 어찌 보면 이것도 고도의 정신적인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애인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도록 돕는 노력을 감정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편안하고 즐거워할 연인 관계에서 이 감정 작업을 하는 게 연애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의 레베카 호른 교수는 3,407쌍의 커플들을 모아서 남녀가 서로에게 감정 작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1년 후 교수는 이들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아, 저기요. 아직 사귀고 계신가요? 이때까지 사귀고 있는 커플은 1971쌍이었어요. 교수는 계속 연애 중인 커플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했습니다. 지금 연애가 만족스러운가요? 결과는 아주 놀라웠어요. 감정 작업을 열심히 했을 때 1년 후 연애 만족도가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1년 후 애인의 연애 만족도가 여성의 감정 작업은 21% 상승, 남성의 감정 작업은 6% 상승, 심지어 본인의 연애 만족도까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죠. 1년 후 본인의 연애 만족도가 여성의 감정 작업은 33% 상승, 남성의 감정 작업은 15% 상승했어요. 어떻게 이런 특별한 효과가 나타난 걸까요? 감정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애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애정어린 마음으로 애인의 감정을 살피고 돌보며 목표를 달성해 가죠. 놀고 싶은 걸 참아가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할 때의 수고나 피곤함은 성적이 잘 나오면 싹 잊어버리겠죠. 연애 만족도가 높아진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감정 작업 자체는 어렵고 힘들지만 관계가 나아지는 목표를 성취한 경험이 달콤한 심리적 보상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노력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었다는 성취감이 연애 만족도를 높이는 겁니다. 바람직한 커플. 그렇다면 우리 커플은 얼마나 감정 작업을 잘하고 있을까요? 직접 체크해 보세요. 나는 감정 작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Yes or no? 애인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준다. 애인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그에 맞는 리액션을 해준다.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가졌는지 묻고 들어준다. 애인이 문제를 겪을 때 해결하도록 구체적으로 도움을 준다. 애인이 기분 나빠 보일 때 풀어주려고 노력한다. 나는 개인적인 비밀도 애인에게 말하곤 한다. 나는 평소에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애인에게 잘 공유한다. 만약에 예스가 6개 이상인 분은 훌륭해요. 다음 예스가 4개에서 5개인 분은 조금 더 노력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스가 0개에서 3개인 경우는 사랑이 식은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사람 중 어느 한쪽만 감정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보상을 받지 못한 감정 작업은 일방적인 감정 노동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감정 작업을 지나치게 더 많이 한 사람은 애인에게 덜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거든요. 양쪽 모두가 비슷한 수준으로 감정 작업을 해야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인과 이 영상을 꼭 공유하고 서로 감정 작업을 얼마나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노력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참, 그런데 실험 결과에서 이상한 점 하나. 왜 남성의 감정 작업은 여성의 감정 작업보다 연애 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약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결국엔 헤어지는 커플들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